네,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종의 우리 실패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전장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다라고 지난 한 주 있었던 중요 이슈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김경록 PD의 그 녹취록 관련해서 증거인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이슈를 녹취록이 까짐으로 인해서 이제 KBS와 검찰이 멘붕에 빠졌는데 그 와중에 녹취록 안에 빠진 부분이 있다. 증거인멸 부분을 알릴레오가 일부러 삭제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녹취록 전문이 다 까졌고요. 애초에 이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삭제할 의사를 가지고 김경록 씨가 지금의 사태에 참여한 게 아니었는데 하드 자체를 꺼낸 것만으로도 이게 증거인멸 행위다. 그러니까 넌 이미 범법을 저지른 피의자다, 공범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야만 법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변호사와 검찰이 거짓 회유를 한 거죠. 표창장을 찾기 위한 하드디스크를 컴퓨터로 옮긴 과정 자체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비밀리에 인멸하려고 그러면 왜 사람을 시키고 정식으로 출입증을 받아갖고 그거를 옮깁니까? 비밀리에 은밀하게 처리를 하고 하드는 강강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진행한 거를 증거인멸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검찰은 PB나 기존의 표창장에 대해서 증거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정 교수와 변호인들은 아직도 증거 목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에서 법원에 제시한 증거 목록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 뇌종양 판정을 받고 있는 정교승 교수에 대해서 심야까지 17시간 막 12시간의 소환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건 살해 협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겨레가 빵 터쳤죠.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자료 안에 윤중천이 윤석열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를 내몰아내고 전국이 완전히 확 뒤집어졌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윤 씨 자체에 대한 진술이 있는 조서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은폐했다라는 내용을 먼저 던진 겁니다. 검찰은 처음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부분 인정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 검찰이 수집한 다이어리 안에 윤석열의 이름이 있다든지. 자, 그럼 윤석열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루머다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검사장이 이와 관련한 조사단장을 맡을 때 이건 덮어지는 거다. 물러나야 된다 저 사람은. 라는 언급을 했었고 에이씨 그냥 깝시다. 최교일 검찰국장이 당시 임검사에 대해서 나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 윤중천을 구속하고 김학의가 접대에 참여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죠. 심지어는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본을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당한 사람이요 라고 피해자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진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장도 또 그 후보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총장이라든지 전 대구고검장, 현지검 차장검사 등등이 이런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하필이면 한겨레 기자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검찰 일선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1207쪽에 페이지까지 1207쪽에 윤석열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윤석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한 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몇 명을 그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조국이 검증했다 나를 난 이상 없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검찰이 꺼내놓은 거야. 지금까지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아무튼 사안이 이렇게 이뤄지다 보니까 한겨레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기자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 이해충돌의 원칙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련된 사안이면 자기가 개인 고발해야죠. 그렇잖아. 당신의 명예가 손상된 거지 검찰의 명예가 손상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식으로 해갖고 비밀 누설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니요, 이 양반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의적으로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베드로도 아닌데 하루에 3번을 부정해요. 처음에는 완전 허위다. 두 번째는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보고서에는 있지만 진위가 의심스러워서 수사를 안 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검찰 내부 안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비토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나 조국 장관과 싸워주길 바라는 거의 모든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어. 청와대와 조국 장관에 대한 드자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일종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내부에서 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제 이 와중에 자한당 무리들의 그 나름대로의 서포팅이 있었습니다만 헛발질을 한 사례들이 대표적인 게 자한당 박성중 의원이 선량한 서초 주민을 데려다 그 있는 사람들이 통행을 반대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인터뷰 첨예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결국 이분이 자유한국당 서초을의 차세대 위원장이었다. 이게 조작이 안 되면 인터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빤스 목사의 그 집회 주도권을 놓고 당시 우리공화당하고 한기총의 트러블들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어요. 헌금 때문이었죠. 전 목사가 먼저 돌렸죠. 우리공화당도 지원금통을 같이 돌렸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보려는 판에 와갖고 네가 구걸깡통을 돌려 이 새끼들아. 지지율 0.1%도 안 나오는 새끼들이 박근혜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재림할 때까지 니들은 못 데리고 나와.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 뭐 수석 대변인도 있네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돈통 돌려서 불법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한테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전 목사가 우리공화당을 죽이고 있다. 이 와중에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네. 기각시킨 사람이 명재권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한 명재권한테 쫓아가서 한국당이 좌파 판사 물러가라고 했다는 거죠. 진짜 나는 진짜 얘네들의 어떤 순간순간 돌변하는 거 보면 의원인 자한당 의원인데 이 와중에 윤 춘장에 대한 압박은 최동욱 찍어내기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러한 짓을 즉각 중단해라. 최동욱을 당신들이 그런 방식으로 찍어낸 거 인정한 거 아니야. 여전히 대상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그때 그 조직이 그 같은 메커니즘을 뭐 그걸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좀 본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법원이 만들어준 혼외자에서 물러나게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황교안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만료가 됩니다. 10월 29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더 이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법원에 넘겨야 돼요. 자한당계 의원 한 50명은 의원직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 나올 수도 없어요.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게 기소되지 않게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네들의 목적인 거예요. 속마음은 검찰이 개혁되고 안 되고 윤 춘장이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한당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소심한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부에서 분열로 보는 세력들도 있고요.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11월 사퇴설이 나온다든지 동반 사퇴설이 나온다든지 청와대가 3개의 시위를 놓고 사퇴에 대한 날짜를 이미 조국 장관 통보한 다음에 고르라고 했어요.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전부 다 거짓말로 봐야 된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자한당에 뒤졌다. 이러한 내용을 내놓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사실상 다 거짓말을 언론과 리얼미터의 일종의 협잡이라고 생각해요. 리얼미터와 갤럽이 조사를 했을 때 수치는 틀렸지만 그 추세 전환표가 지금까지 어긋났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 2주간은 리얼미터의 조사 추세표가 역방을 3일날 있었던 광화문 보수 집회 이후에 청와대도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는 소설에 가까운 기사들을 계속해서 2주 쓰레기들이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들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서울대 조형물에 조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거 권력형 비리 아니야.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조형물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원장이 이 김경진 의원을 도와주는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키스트 지나간 모든 일한 사람들 조각상에 이름을 새깁니다. 몇 명을? 26,000명을 새겼다고. 거기서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코링크에 관련해서 당시 코링크 피해는 MB 자원외교 관련됐던 핵심 사연방들이 거의 다 들어와. 이 피의 관련한 펀드에 여야 정관계인 법조인들이 상당수 연루돼 있다. 하게 되면 정관계에 연루돼 있는 전직 장관들을 비롯한 정치인들, 법조인들이 판검사들이 몽땅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절대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익성이나 신성이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MB의 수하들로 보이는 세력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포기한 듯한 정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교수는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언론이 비판하지, 증거를 없앤 부분만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사실 없앤 것도 아닌데. 니네가 주장하는 노트북은 없다고, 그건 서류라고. 증거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찾아서 그렇지 반드시 있다라는 주장, 엘도라도 찾아서 받아 뒤지는 탐험가랑 똑같아. 그런 짓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을. 국감을 하려게 되면 국가와 관련된 걸 해야지. 왜 조국 장관 딱 진단서로 4시간 5시간을 병원장을 몰아붙입니까? 어? 그동안 검찰이 인턴십에 관련된 주변에 있는 뭐 교직원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똑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구속할 수 있어 라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겁니까? 고영권 검사님, 부인을 살해 협박하고 자식들을 전과자를 만들겠다. 죄가 없어도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조국 장관이 내놓은 이제 개혁안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언론을 본 적이 없어요. 특수부를 대부분 형사부로 전환시키고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있었을 때 이걸 감찰할 수 있는데 외부 인력을 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검사에 대한 전관 예우를 완전 금지해서 연내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리를 하게 되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철퇴를 내린 겁니다. 철밥통을 끊어놓은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검찰이나 자한당은 승리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조국을 내몰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오히려 이게 역효과로 낚시에 낚인 꼴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완벽한 히트앤드런이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나만 없으면 뭐든지 다 받는다고? 검찰개혁 스스로 하겠다고? 내가 이러한 안을 내놓을 테니까 이 안으로 검찰개혁해 라고 자리를 비워버리고, 이제 검찰개혁에 관련된 거 현재 차관인 김호수 차관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사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이 돼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 가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밀고 갈 수 있는, 다음 이제 뭐 후속 장관에 대해서 전해철, 공호, 이건희, 뭐 국민위원장, 정치권 안에서 맘대로 던지고 있는 후보들이 이거를 서두를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은 조국 장관이 남겨놓고 간 검찰 개혁안을 이달 안에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국 장관은 약 35일 정도의 임기를 스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와 해갔던 업적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미안할 지경에 이릅니다만, 그분 덕분에 지금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집단인가를, 검찰의 비호를 받는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언론이 거짓 정보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람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같이 부하내동의 태극기 집회, 보수 집회들, 한기총, 가짜 학자들, 가짜 교수들, 난 왜 조국자가 이걸 사과하는지 모르겠는데, 기회를 뺏긴 박탈감을 느낀 젊은 여자 사과를 하셨는데, 본인의 자식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절의 그러한 과정을 보고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내지는 스스로 비리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요. 팩을 위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딸들이 국적을 위조하지도 않았고요. 국립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셨어요. 개천의 용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과 그 소아들, 사학재단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중에 조국 장관의 자녀들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 허물인지도 모르면서 이 모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조국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거는 명량대첩의 이순신 장군의 상황을 보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피폐해진 전라도 수군에는 12척의 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땠습니까? 12척의 배가 있었으나 대장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전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울들목 안에 역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은 일본의 30대 울밀듯이 우리 진영으로 몰려들었고, 이쪽 진영에는 이순선의 대장선 한 척이 그 30척하고 맞겨루어서 싸워 이겼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대장선의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무태서, 섬에서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을 지켜보던 민초들과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4시간이 넘는 전투를 치르면서 30척의 일본의 선발대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전황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전환됐을 시기에는 이미 대장선은 도시 꺾이고 노가 부러지고 다시 움직이지 않아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때서야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순신 장군이 외쳤습니다. 목을 쳐야 마땅하나 지금 전장이 준엄하니 공을 세우도록 해라. 대장선이 힘을 잃고 전쟁을 혼자서 이겨내는 동안 조류가 바뀌고 순류를 탄 우리의 12척의 배가 전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130척이 넘는 외선들을 몰아냈고 10,000명이 넘는 외적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조선을 구해냈던 명량해전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러한 상황 안에서 왜구들과 싸웠습니다. 그 대장선은
사력을 다해서 이제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 그 전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부장들에게 새로운 전투를, 왜구를 멸망시킬 것을 그 울퉁목 안에는 쇠사슬로 만든 덫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조국 장관이던 검찰개혁안이라고 하는 덫과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덫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청문회에 자한당이 올인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소리질러 응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조류가 바뀌도록 이 침공을 몸소 막아낸 조국 장관의 전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사법개혁의 목표를 완수해내야 될 것입니다. 진 게 아닙니다. 조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국이 타고 있던 배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게 된 것뿐이고, 이번 전투에 저 왜구들의 섬멸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